이어서 일요 와이드가 방송됩니다. KB 인간극장 울릉도.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다시 찾은 김문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남 지역을 찾아 반역사 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남 순회를 끝으로 경청 투어를 마무리하고 내일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SK텔레콤이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은 실물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도보로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후보 교체를 위해 실시된 당원 투표가 부결된 데 대해서 보통 찬반 투표를 물으면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을 찾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서 사부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공개 제안했으나 한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반역사 세력과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경청 투어를 위해 방문한 전남 화순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 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그런 대동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순회를 끝으로 경청 투어를 마무리하고 내일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네, 내일부터 21대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지난 대선보다 껑충 뛰었다는데요.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도 달라집니다. 돈으로 풀어보는 대선 이야기, 장윤희 기자가 대선 풍향계에서 전합니다.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거리 풍경이 확 바뀝니다. 선거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고요. 요란한 음악과 함께 유세차를 이용한 공개 연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1대 대선 후보는 이러한 선거 운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588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재력가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금액인데요.
일반 정당과 후보들은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할까요? 알고 보면 쩐의 전쟁이기도 한 선거. 이번 주 대선 풍향계 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찌됐건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선거 운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선거 비용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한 표의 가격은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만큼 귀중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풍향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사과하면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대선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 가서 큰절까지 올리고 사과도 하고 분위기 화합을 다짐했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됐잖아요. 오늘 의총 조금 있다가도 의총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의총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땠을까요? 어찌됐든 뭐 김문수 후보가 두 번의 의총을 참석한 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첫 번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저는 끝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오늘 모두가 그 겸손 모드신 것 같아요. 예, 컨셉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각 정당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예, 내용 속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등록 절차를 마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등판을 환영하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고 네, 요즘에 대형 건설사 최고 경영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또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CEO들이 직접 안전을 챙기는 겁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아침 체조를 하며 몸을 푼 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받습니다. 국토부는 CEO 현장 점검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담입니다. 전설 속 고려검 뽑아올릴 자는 내일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요 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아침
이어서 오후 7시 뉴스가 방송됩니다.